안녕하세요. 네이버 해피빈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조성아라고 합니다. 두 분 대표님 이렇게 만나 뵈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성인 발달 장애인 문제를 친환경 비누에서 시작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는 고체 화장품, 고체 세제까지도 제로 웨이스트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소셜벤처 동구밭의 대표 노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그림 그리면서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니어 마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리벤 이립의 심현보입니다. 두 대표님은 정말 대단한 오지라퍼가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 두 분 다 처음에 작은 관심에서 브랜드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구밭 대표님부터 그 시작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대학 동아리에서 이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오해 회사 이름이 동구밭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마을어기 작은 텃밭이라는 뜻으로 이제 마을마다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이제 살고 또 소통하는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짓게 되었던 이름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운영하는 모델이 많이 변경이 되긴 했지만 그때 그 가치를 그대로 이어와서 이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창업을 목표로 하거나 계획으로 했던 건 아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오지랖을 부리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처음 발달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던 기사가 그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바리스타 발달장애인이 내린 커피를 맛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동구밭에도 약 5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절반 넘게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한 명도 6개월 이상 바리스타로 일을 하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 알게 됐던 게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발달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발달장애인 관점에서 이 사회의 문제가 다르구나라는 모순된 지점을 알게 됐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에게는 오래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발달장애인 분들이 왜 오래 일을 하지 못할까라는 이 모순된 지점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그 오지랖을 가지고서 창업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이걸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은데요. 정말 대표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심현보 대표님은 그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네, 저는 원래는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소위 말해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뭔가 부속품처럼 나의 역할은 정해져 있고 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었고 내가 하는 일 자체에서 좀 더 좋은 가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주변에서 사회를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친할머니가 집 근처에 같이 사셨거든요. 같은 동네에.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확인을 했더니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셨거든요.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좋은 재활은 동네를 거니는 겁니다. 동네를 거닐다 보니까 박스가 있었고 그 박스를 주워서 고물상에 갖다 팔았더니 내가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정도는 나눠 먹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소일거리가 필요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형제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 형제가 4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용돈도 뭐 풍족하진 않지만 사용하실 정도 드렸어서 그게 경제적인 궁핍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친구들 중에서는 폐지를 줍지 않으면은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셨고,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도 저희 친할머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폐지를 줍는다는 게 꽤나 그 안타깝고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유니크했어요. 요새는 뭐 디자인하면 상업 디자인이 꽤나 멋지고 많지만 어르신들 건 꽤나 유니크하고 새롭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많은 위로들을 받았고 그 위로가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가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시니어 마켓 브랜드 제품 보면 정말 딱 위로받는 문구들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대표님이 처음에 느끼셨던 위로가 브랜드 정체성으로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브랜드 모두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됐지만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브랜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브랜드를 생각해 보면
우선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본인의 작품이 제품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저희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84세거든요. 막내가 80세입니다. 왕언니가 92세.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뭐 늙었다는 얘기를 저희 조직에서는 할 수 없는데요. 평균 연령이 84세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도 커스텀해서 내 거 하나만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불가한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기성품만 쓰던 세대였던 거죠. 어르신들한테 당신들의 작품이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하는 것도 한 1년이 넘는 그런 시간들이 걸렸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익숙해지셔서 이제는 신제품이 언제 나오는지를 물어보시거든요. 신제품이 나와야 회사가 살고 내 월급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요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태생부터가 발달장애인 분들과 오래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고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업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대부분 제조업에 국한이 되게 돼요. 근데 제조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사실 요즘에 보면 AI다, 로봇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기술의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덜 쓸까가 사실 그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쓸까, 또 그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있게끔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모순된 부분을 해결하면서도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사실 고객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감하고 경청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혁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응원하고 발맞춰서 가는 여러 고객사들, 그리고 네이버를 포함해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도 저희 동구밭이 발달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이익을 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심지어 이제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들을 설립을 했어요. 그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비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까, 효율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분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시니어분을 한 분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을까, 발달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브랜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두 회사가 지속되고 성장하는 데에는 해피빈이 나름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노순호 대표님이 대학생 시절일 때, 동구밭이 아주 초창기일 때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나요. 대표님이 이제 배낭을 메시고 저희 사무실로 들어왔던 그 그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요. 해피빈 펀딩은 두 분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그때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지쳐있던 시기였거든요. 원래 저희가 발달장애인 분들이랑 농사를 졌었어요. 근데 그게 철저하게 좀 실패의 쓴맛을 보고 다시금 해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피보팅을 하고 처음으로 이 아이템이면 우리가 고용해볼 수 있지 않겠어라는 걸 준비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이게 안 되면 진짜 그만해야 될지 정말 절실했던 시기였는데 해피빈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펀딩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는 야, 이거 되는 거다, 우리 아이템이 되니까 네이버 해피빈에서도 이렇게 연락을 준 게 아니겠냐.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비누라는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장의 그 국한된 한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나름의 혁신을 거듭해서 만들었었던 당시 신제품들이 고체 설거지 세제나 고체 샴푸나 고체 린스 같은 아이템이에요. 사실 뭐 저희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저희가 만든 개념의 상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들을 처음 선보인 씬이 해피빈이었어요. 사실 그게 가능했었던 게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보여줘도 그냥 비누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 정도의 밸류에 그쳐 있던 것을 해피빈의 유저분들이 이거 비누와 다르다, 내가 써봤는데 이거 다르다는 역할도 해주셨고,
또 그 해피빈 펀딩이 그런 스토리를 담을 수 있잖아요. 또 제품에 대한 설명도 담을 수 있고 누구보다 잘 알려주셨어요. 네이버라는 또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네이버가 한번 알려주는 그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알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 저희가 공장을 설계하고 설립하고 또 그때 대비해서 보다 많은 발달 장애 사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마중물 역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제품을 들고 오실 때마다 저도 늘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2016년도에 처음 만나 뵀을 때는 동구바트 대표님 포함 한두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랑 펀딩을 하고 한 2, 3년 새에 20명으로 늘어나고 지금은 발달장애 사원만 50명이 같이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심연보 대표님은 또 어떤 간증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의 차례가 왔군요. 우선 해피빈을 만나게 됐던 거는 2020년 말쯤 공감가게라는 기획전을 하면서였거든요. 그때는 시니어 마켓이 있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브랜드를 리브랜딩한 게 시니어 마켓인데요. 21년 5월에 리브랜딩하고 나서 해피빈 펀딩을 23년에 했습니다. 그때 꽤나 큰 모멘텀이 됐었거든요. 2023년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가 정전한 지 7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였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가 그때 참전용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보통 6월 되면 호국 보훈의 달 해서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억해야 되는 건지 당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세상을 떠날 늙은 노병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뽑았던 키 메시지가 Don't Forget Me거든요. 그 펀딩을 해피빈을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의미도 있고 우리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역대 최고의 달성률을 저희 조직 안에서 그래서 약 1800%가 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가져왔고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고용을 2배 이상 창출하게 된 게 가장 컸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그 전까지는 저희가 폐지를 줍는 노인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드립니다. 이런 개념의 브랜드를 런칭하고 운영했었다면 이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디서나 좀 오지랖을 부릴 수 있는 노인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오늘 입으신 의상이 저희랑 펀딩을 같이 했던 그 Don't Forget Me 참전용사 굿즈 의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펀딩 얘기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저희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펀더분들이랑 미팅을 하면 다 똑같은 말을 하세요. 해피빈 사용자는 다르다. 해피빈 사용자는 너무 다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보통 저희 구매평에 뭐 화이팅, 브랜드를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잖아요. 해피빈의 사용자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남기신데요. 두 대표님은 저희 해피빈 사용자분들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피빈은 다르다는 걸 저도 공감하고요. 실은 다른 펀딩 플랫폼에서도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피빈이 달랐던 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품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인데요. 왜 이 브랜드가 생겼고 이 브랜드는 왜 이런 펀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질문을 많이 주셔서 실제로 당신 조직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희는 실제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틀린 글자나 맞춤법을 절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는 어르신들이 70년, 80년, 90년 평생을 그대로 살아오셨거든요. 문맹이셨다가 얼마 전에 한글을 깨우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글자를 틀리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르다고 표현하는 표준어 방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건 몰라도 어르신들이 쓰신 글씨와 그림 이런 것들을 원본 그대로 쓰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그거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소비자들한테 맞추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 취지들을 펀딩 참여자분들이 그대로 적어주세요. 진짜 해피빈 사용자분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딱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공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제품으로 보통 고객분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이제 해피빈 펀딩도 주로 메시지를 담거나 아니면은 메시지는 살짝 빼더라도 뭔가 기능을 중심으로 담은 이제 제품으로 고객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은 뭐 그거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뭐 싸다 비싸다 뭐 얘기들만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시죠. 근데 가장 큰 게 공감이 되어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팬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정말 응원도 하고 안 되면은 이거 얼마 이상 돼야 돼 우리가 뭐 해주자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 봤을 때 동구밭에서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디테일하게는 뭐 포장재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통은 일반적인 플랫폼이나 심지어는 우리 자사몰에서 구매하시는 고객분들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잘 남겨주시거나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해피빈과 펀딩을 할 때는 정말 마치 그 가수가 앨범 낼 때 또는 영화 감독이 그 시사회 낼 때 그 마음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이 돼서 해피빈은 20살, 동구밭 13살, 시니어 마켓은 8살이 되었어요. 예, 두 회사도 20주년을 바라보고 계신데요.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는 2배가 넘게 남았기 때문에 까마득하긴 한데요. 조금 더 저희의 계획들을 이야기 나누자면은 저희는 지금까지 폐지를 줍는 노인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주면서 청년과 노년 세대가 공존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고민을 했었고 요새 고민은 시니어 마켓은 저희 친할머니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번 우리 부모님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의 또 하나의 미션이 되어서 새로운 뉴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언제 런칭이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조직이 발맞춰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더 많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65세 이상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는 엄마 아빠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물성이 있는 제품으로 나오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첫 번째의 제품을 런칭하는 건 해피빈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20주년이 좀 더 뜻깊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피빈에서 펀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동구밭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20살까지 가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은 지금 그 나이값을 해야 된다고 점점 더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저희는 20년을 그려보면은 뭐 2가지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는 보통 사람도 20살이면 이제 성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었던 도움을 이제 20주년이 된 그 이후 시점부터는 누군가에겐 이제 저희도 후배 기업 또는 후배 기업가들을 위해서 또는 또 다른 발달 장애 문제를 위해서 돕고 있는 위치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4년마다 그 IOC의 올림픽이라는 말을 정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대회가 딱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이고 두 번째가 평창 거치면서 많이들 아시는 패럴림픽이 있고요. 또 하나가 스페셜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제 스페셜 올림픽은 발달 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예요.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발달 장애인 문제는 당연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글로벌하게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사업적으로는 우리 아이템부터도 또 우리의 기업 구조부터도 월드와이드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해외에서도 저희 제품을 또 만나보는 시점도 올 것 같고 저희 구성원들 역시도 지금은 다 100% 대한민국 국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훨씬 더 다양한 국적의 장애인, 비장애인과 함께 섞여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를 감히 상상해 보게 되네요. 네. 네, 저도 해외여행 가서 꼭 동구밭
제품 인증 사진을 대표님께 보내는 그날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20주년을 맞아 해피빈과 함께했던 두 브랜드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해피빈에는 동구밭 그리고 시니어마켓처럼 의미 있고 착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셔서 구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